경제 성장 속도보다 고용 속도는 더 줄어들고 있는 IMF와 견줄 수 있는 고용 상태가 심각하다. 그렇게 꼭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남자 미남 박정호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신 분들. 사실 저희가 이제 의욕적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알찬 컨텐츠 뭐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명망 있는 이런 우리 김광석 미남 친구분이자 경익남분을 모시고 이렇게 토크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회 저명 인사라든가 명망 있는 인사라든가 이렇게 비주얼이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상하게 여기 와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요. 아닙니다. BTS 팬들한테 진짜 혼나요. 길 가다가 혼나요. 아니 본인이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면 안 맨날 미남이라고 하셨으면서.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게스트로 특별히 저는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 뭐 경익남이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 꼭 모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도 많은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너무 이론에 치우친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진짜 리얼 경제를 알면서 진짜 피부에 와닿게 사람들의 생활 속에 녹여주시는 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손꼽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우리 경인남 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우연히 책을 사려고 이렇게 뭐 보다가 요즘 근처 뭐 하나 내신 게 있어서 그래서 바로 섭외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감사합니다. 뭐라고 애드립을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점심을 제가 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미남 프로그램을 지금 런칭을 하시는데 네. 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는 아니 미남이 없으면 되겠느냐 해서 이제 제가 자선해서 오기도 했고요. 저희 나중에 설문조사 들어가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면 설문조사 걱정됩니다. 제 지인들 다 찍습니다. 저. 배지에 지금 미남 딱 계신데 저는 이제 미남 친구로 초대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오늘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앞서서 이제 당연히 저 우리 경인남 오셨으니까 경제 전반에 대한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취준생분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더 잘 하시겠습니다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내 직업 구하는데 긴밀하게 연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면접 때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물어본대요. 요즘은 상황을 알고 있냐 대답해봐라.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간단하게라도 좀 상황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한국 경제가 흔히 뭐 대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대침체. 물론 이제 대침체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대침체에 걸맞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요소가 바로 고용입니다. 고용.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름하여 2019년 경제를 고용 없는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 속도보다 고용 속도는 더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왜 고용이 이렇게 줄어드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구조조적인 요인이에요. 구조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은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거죠. 경기적인 요인도 있죠. 지금 미국 경제만 회복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침체격에 해당되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적인 요인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금리죠. 금리. 이제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어가는 구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긴축의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가 어렵죠.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까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죠. 이런 경기적인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꼽자면 정책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갑자기 정치 토크로? 정치는 사실 빼고 싶지만 어떤 거? 정책에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가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의 양을 늘리는 방향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정책적인 요인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총 3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정책적인 요인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정책적으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로 조건을 개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가 물론 어느 정부도 다 인상을 해왔지만 인상 속도가 가파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근로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고용의 양과는 두 마리 토끼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격증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격증으로서 난 준비된 사람임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만한 그런 중대한 시점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첫 멘트부터 네. 지금 우울한 얘기를 쏟아내시면 네. 이게 지금 저희는 좀 그래도 이 방송을 보면서 따뜻하고 뭐 희망찬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네.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네. 시작됐다. 청년들은 더 안 좋다. 고용 없다. 뭐 그럼 오늘 끝날 때쯤에 뭐 해답을 조금 주시고 가시는 거죠? 당연하죠. 아야 이거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네. 아니면 이 방송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딱 네. 그 몰입을 해주시는 위기인데 이 방송을 들으면 이제 기회를 찾는구나 역시.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역시 방송 고수라서 이제 많이 배웁니다. 뭐 그렇게 넘어가시죠. 자, 지금 예. 우리 그 경인남 분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산업 구조 조정이 시작됐었을 땐 다음번에 흥할 만한 전문직, 흥할 만한 분야를 내가 선택하는 게 진짜 짧게는 5, 6년 그 이상의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준비하는 그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예. 그럼 오늘 그런 얘기를 기대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죠.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오프닝으로 얘기해 주셨던 얘기를 예. 화면에서 제시한 숫자와 함께 보니까 더 충격적인데요. 화면에 있는 내용도 숫자로 한번 말씀도 해주세요.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제가 그냥 체감할 수 있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청년 실업자가 113만 명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암울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IMF를 겪었던 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분위기를 잠깐 연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난리도 아니었다. 뭐 그런 표현을 쓰죠.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감하고 계시는 청년 실업률이라는 그 지표가 10% 정도 된다는 그 지표가 IMF와 견줄 수 있는 1997, 8년도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고용 상태가 심각하다. 특히 청년 고용이 심각하다. 네. 그렇게 꼭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도대체 언제 좋은 얘기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10% 즈음이라고 했지만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뭐 학생분들하고 그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예. 요즘 굳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했었을 때는 네. 실질적으로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실업률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 한 40%, 30% 이렇게 답변을 많이들 하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업자의 정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실업률의 정의인데 사실 이제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실업자와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 실업자의 정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백수, 모든 무직자는 실업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실업자는 실업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만 해요. 이력서도 내고 예, 막 이런 거 예, 알아봐야 예. 되는구나. 예. 그리고 취업 기회가 되면 당장 취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취업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면에서 빠지는 대상이 예를 들면 취준생들. 취준생들은 실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주부 그리고 구직을 아예 단념해 버리는 사람, 네. 구직 단념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 준비자. 이 사람들은 자격증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실업률 지표하고는 괴리가 있죠. 물론 있지만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그런 30-40%에 해당된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슬라이드에서도 봤듯이 청년 실업자가 우리가 113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네. 우리 경인남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따지면 예. 노량진에서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기 동네에 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 있다고 하던데 네네. 그분들은 구직 준비하는 취준생이니 네. 여기에 빠진 거네요. 빠지죠. 그럼 정말 더 빠지죠. 심각한 거네요. 예.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고 아예 뭐 취업 준비생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네. 군인도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인구들이 빠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업자의 정의보다 실업자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고용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인식하고 좀 이야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토크는 주로 지금 어려운 이 경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내가 다음번에 좀 더 뭐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망 분야와 네. 그 속에 스며져 있는 대표적인 어떤 자격증, 네.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 인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불경기인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한 가지 요즘 고용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블라인드 전형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그동안 레코드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직무 부합성이 있거나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뭐 숙련이 되어 있다면 뽑겠다. 네. 뭐 나이도 성별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도 안 보고요. 그런 것들이 추세인데요. 예. 그 추세에서 주변에 자격증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학력이나 영어 성적이나 학점이나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이 내가 이거를 하기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딱 보여줄 수 있는 건 이전의 직장 경험 아니면 자격증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경임남께서는 또 KPMG라는 또 컨설팅 펌에서 실장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럼 많은 기업들하고 이렇게 조우를 하실 텐데 네. 이런 고용 채용 뭐 프로세스의 변화, 예. 기업들은 그럼 자격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 관련 담당자를 뽑는다 그러면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니까 네. 당연히 특히 청년 채용 과정에서는 자격증이라든가 인턴 경험 그리고 사회 경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신규 채용에 있어서 자기의 강점을 보여주려면 당연히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거기에 좀 첨언을 하자면요. 네. 요즘 저도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일을 이런저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정부도 이렇게 청년들 또는 나름대로 뭐 황혼 재취업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방법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일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 이걸 창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 창직을 만든다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법률적으로 그 업을 할 수 없었던 거를 허용해 주는 게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제도나 법으로 그 업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네, 네. 대표적으로 앞에 거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대표적인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 뭐 있을까요?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우리 영화의 남자 주인공들이 많이 하는 직업인데 뭐 우리 특히 스릴러물이라든가 추리물에서 남자 주인공의 직업. 참 질문이 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맞춰봐 주세요라고 하시는 거 맞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탐정입니다. 탐정이요. 네. 해외에서는 예. 탐정이라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탐정 보셨어요? 사리 탐정인. 네, 그렇죠. 예. 없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제가 간간히 그런 일을 그렇게 흥신소 이용하지 마시고 흥신소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예. 탐정이라는 직업은 없어요.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원래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허들을 낮춰서 예. 이제 사람들이 탐정이라는 직업도 가질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예. 하면서 여러 분야에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직업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제도들을 하나씩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뭔가 사회적 필요성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좀 더 법리적으로 제도화해서 이걸 직업화해주자라고 하면서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드는 게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생긴 게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게 나무 의사예요. 네. 의사하면 대부분 뭡니까? 사람 고치거나 동물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그 경인남의 모교도 사람 고치는 그냥 대학병원 있고 네. 그다음에 동물 고치는 동물병원 있는데 네. 식물병원은 없다는 거죠. 사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다. 식물도 아픈 거거든요. 병충해 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백두대간들이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어요. 기후변화라든가 새로운 병충해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막을 전문 인력도 필요하니 그럼 이거를 아예 나무의사 제도화해서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활용하자라고 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그럼 그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확인하겠습니까?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격증에 주목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공인중개사 뭐 이런 것도 유망한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주로 이제 토크를 계속 이어나가고 우리 이 미남이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은 이런 직업들이 조만간 등장한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프로 의미 있을 것 같으세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렇죠. 오길 잘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니 그렇게 잘하고 하면 안 돼요. 같이 도와주셔야지. 아, 예. 자주 또 나와 주셔야 되고. 예. 많이 좀 불러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자격증들이 유망한지 이런 것들 하나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아니, 오늘 또 저희가 이 진짜 우리 경임남이 이제 워낙 유명하지만 네. 저희도 또 이제 많은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예.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거시 쪽 하시니까. 예. 이 진짜 불확실성의 시대. 네네. 이제 나이는 100세인데. 네. 야 도대체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저도 강연이 끝나고 나면 네. 뭐 나름대로 어르신들 또는 청년들 네. 아니면 아이들까지도 예. 뭐 이제 미나님 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거든요. 네. 경희남도 그러신 적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이렇게 우리 모두의 걱정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진솔한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그 좀 뭐랄까요? 격을 따지는 매체에서는 그런 걸 좀 가려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진짜 리얼 토크. 네. 진짜 실상을 알려주는 토크를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례적으로 이렇게 우리 뭐 경인남처럼 이미 공신력과 실상을 아시는 분들을 모셔서 네. 이런 미래를 읽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느끼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제가 해주고자 외모도 물론 좀 관계가 있었지만 미남이라는 칭호를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뭐 정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 부를 축적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또 재테크에 관심 있잖아요. 네. 근데 미래를 본다는 것은 전망한다는 거거든요. 전망하는 건 예를 들어 부동산을 전망하고 주식을 전망하고 경제를 전망하는 거예요. 먼저 내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모든 것들이 경제를 먼저 보고 혹은 미래를 먼저 보고 부동산의 미래, 경제의 미래, 주식의 미래, 어떤 산업의 미래, 고용구조의 미래, 직업의 미래, 일의 미래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고 그것에 맞게 선택을 해야지 자기가 더 좋은 그렇죠. 의사결정을 할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언제 저희가 따로 부동산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런 미래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특히 네. 미래는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거니까요. 그렇죠. 많은 얘기 좀 해주시기 그러시죠.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